예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예열 설정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뭐 200도에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190도로 하겠습니다. 수동 로스팅이 들어가면 예열을 시작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200도까지 도달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은 10분 정도, 그리고 예열이 10분에 완료가 되면 5분 정도를 더 대기를 해주면 예열이 끝납니다. 예열은 총 15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예열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이 보카보카 C5는 드럼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상부와 측면, 하부 모든 면이 세라믹 단열이 되어 있죠.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서 이 열을 줬을 때 전체적으로 이 열이 어디로 나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럼 외부에서 열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드럼 외부에서 열을 줬기 때문에 밑에서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열이 위로도 가지만 측면과 바닥 이렇게 방사를 하잖아요, 전기식은.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새로 타워형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안에 램프가 들어가 있는 이 방식이 에너지 효율로서는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이런 골고른 열의 균형과 그 열의 퍼짐,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C5는 전기는 380V에 14kW, 그럼에도 불구하고 5kg을 이렇게 한 10분 내외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는 이 C5를 만들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 기계적인 거는 뭐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스마트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 C5라는 이 엄청나게 큰 이 드럼 사이즈에 대해서 열이 과연 골고루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응답성을 가질 거냐.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는 알루미늄 드럼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스틸이든 뭐 주물이든 심지어는 스테인리스라고 가정을 하면 위에 상부에서 열을 밑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상부에 발생하는 열, 드럼의 이 위쪽, 밑에서 도달하는 열, 이렇게 측면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생기는 갭차, 그러니까 열을 주면 드럼 온도가 만약에 200도를 도달해야 된다. 지금 190도예요. 그러면 과연 얼마 만에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190도니까 열량을 뭐 20단계를 준다, 15단계를 준다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서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늦으면 나중에 이 그래프를 따라갈 때 그래프를 못 따라가요. 스마트 버전이 가장 핵심은 로스팅을 얼마나 균일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예열 저희 것처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동 로스팅을 했을 때 그 수동에서 했던 그 프로파일을 얼마만큼 잘 추적을 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그 속도나 그 반응하는 그런 간격들, 그런 텀들이 만약에 길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공식이 생기는데 힘들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에서 열을 주면 밑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런 문제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죠. 제가 경험하기는 C5급 또는 C10 이렇게 넘어가면 드럼은 반드시 알루미늄으로 돼야 돼요.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가 확실히 그 열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 알루미늄은 철로 했을 때는 만약 1이라는 속도를 가져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1분에 5도의 상승률을 가져간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1분에 20도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인레스는 오히려 알루미늄 대비, 아니 철 대비 아마 7배 정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저희는 스테인레스는 차치하고라도
철에서도 저희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드럼의 로스터기, 그래서 C5를 만들어냈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 많은 그 유저들 또는 이 로스터기 만드는 생산 업체에서는 알루미늄 드럼을 안 씁니까? 많이 써봤겠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알루미늄 드럼을 쓰면 교반 날개가 그 용접 부위가 크랙이 가요. 거기가 이제 크랙이 가면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왜 알루미늄 드럼이 됩니까? 저희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타워형에 이 드럼이 안에 이렇게 거치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접 부위가 없죠. 주변에 이렇게 타워형이 있으면 용접 부위라고 한다면 바닥과 결합하는 부위인데 어떠한 반복 응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죠. C5는. 이 타워형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드럼 형태일 경우에는 드럼에 교반 날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그 교반 날개를 용접한 그 부위가 돌아가면서 계속 콩과 부딪히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반복 응력 때문에 계속 그 용접 부위가 결국에는 이렇게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틸을 쓰든 아니면 뭐 저기는 그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부를 이제 세라믹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생적인 또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또 그런 취성,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타워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C5는 특별히 알루미늄 이런 드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냅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이미 드럼 온도는 지금 160도 가까이를 찍고 있고요. 지금 경과 시간은 대략 한 7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그 열량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내부 외부의 온도가 아주 시원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만졌을 때 이 바닥면의 온도와 이 위의 온도는 갭 차이가 5도 정도밖에 안 나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을 보온재로 이렇게 감싼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보온재로 감쌌을 때 1차 그리고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 세 번째 배치 했을 때 균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콩을 첫 번째 거 다 못 믿어, 그러니까 버려야 돼, 안 되죠. 당신은 그러면 15분 밖에는 예열을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15분 후에 계속해서 이 외부 케이스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계로서는 엄밀히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배치 때까지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빈 템퍼러처, 뭐 드럼 템퍼러처 ET, 그 다음에 AT까지 준다면 AT를 거의 무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가스식 로스터기들 또는 다른 드럼식들, 뭐 전기든 이런 식들이 겉에 케이스가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AT, 에어 템퍼러처 주변의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25도가 됐는데 현재 내부 온도가, 그런데 이만큼의 엄청나게 큰 로스터기를 돌림으로써 내부 온도가 28도가 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30도가 됐다, 이 주변 공기 온도가,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건이 되죠. 1차 배치와 2차 배치, 3차 배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온도 조건과 이 케이스의 온도 조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시원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케이스가 시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제품은 커피 로스터기지만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뒤에 있는 전장부, 그리고 그 전장부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전장부 마찬가지겠지만 컴퓨터는 열에게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열에 취약하고, 당장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당장 사용할 때는 내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수명상으로 따진다면 한 2년 정도 이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소자들 속에서 제 경험으로는 고장률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케이블의 소재는 PVC고 PVC는 50도를 넘어가면 당장에 뭐 어떤 파손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변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경화가 시작되고, 변화와 경화가 시작이 되면 PVC 케이블들이 앞에 커넥터 부분에서 손상이 생겨요. 커넥터가 이렇게 뭔가 작은 핀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서 노이즈가 생기고 거기 접촉 불량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케이스가 반드시 지금 이렇게 시원해야만이 이 제품이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안에 내부 드럼의 온도가 현재 190도를 찍었기 때문에, 예, 지금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자동으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이열이 지금 다 되고 있고. 자, 그럼 지금 186도 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190도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콩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콩을 지금 대략 4kg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콩을 투입을 하면, 예, 자동으로 안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요. 게이트가 열리면서, 예. 그리고 로스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났을 때 앞에 이 프로파일 이름을 만약에 BLE 블레스라고 이름을 찍겠습니다. 열량은 총 20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댐퍼는 10단계, 교반 10단계. 저는 여기에서 댐퍼를 대략 3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1분 10초 정도가 지났는데 TP는 120도 정도에서 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콩의 지금 건조 상태가 아주 많이 건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최대 열량 20단계로 했을 때 2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원두 온도는 160. 너무 빠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열량을 16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ROR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눌러주고, 그러면 댐퍼는 최대로 올립니다. 댐퍼를 지금 단계도 최대로 올리는 이유는 열량을 이제 5단계로 낮춰주고요. 1차 팝이 지난 다음에는 내부에 많은 체포들이 발생을 하고 연기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때 내부를 좀 청소를 해줘야죠. 그래서 댐퍼를 사이클론 이 속도를 최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열량은 적절히 낮춰서 ROR 값은 수평이 되게끔 맞춰줍니다. 특징은 역시 알루미늄 드럼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에서 1차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드럼 온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빼앗긴 열만큼 순식간에 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원두 온도는 211도가 됐고 DTR은 15, 그 다음에 1차 크락 경과 시간은 1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배출을 하겠습니다. 배출을 하면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 믹서, 쿨러 믹서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배출을 하고
배출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로스팅을 대략 5분대 끝냈습니다. 자동 로스팅을 들어가면 자동 로스팅에서 방금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블레스라는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자동 로스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예열을 시작을 합니다. 예열을 하면 다시 드럼의 온도는 저희들은 190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190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투입을 시작을 하면 지금 콩은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따라가게 됩니다.